네, 저는 그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의 클리니컬 유지즈랑 시너지즘 안타고니즘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니컬 유지즈를 먼저 살펴볼 텐데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는 줄여서 NMBA라고 할게요. NMBA는 주로 근육 이완제나 아니면은 전기 충격 요법 시의 외상 방지, 그다음에 근육 경련과 경직의 조절에 쓰입니다. 또 이런 근육 차단 이완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쓰입니다. 근육이완제는 세 가지 경우에 씁니다. 먼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나 정형외과 시술, 그 다음에 기도삭관이나 브론코스코피, 라링고스코피, 에소파고스코피, 그러니까 식도, 내경 이런 데 씁니다. 먼저 수술 시에는 근육이완이 마취 근육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복 수술 같은 걸 할 때 칼로 배를 가르거나 이럴 때 근육이 이완되어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횡격막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경우 뭐 딸꾹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가 필요한데, 원래라면 마취제를 많이 투여해서 근육을 이완시킬 수도 있는데 근육 이완제를 만약에 따로 사용하게 된다면 필요한 마취제의 양이 감소하게 돼서 이제 뭐 마취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respiratory and cardiovascular depression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마취 후 후유증도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NMBA는 아까 전에 박세혁 하구가 발표하셨듯이 BBB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수 없어서 마취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형외과적 시술도 마찬가지로 탈구나 골절 같은 걸 바로잡을 때 근육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의사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육 이완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엔도트라키얼 인튜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취제와 역시 함께 사용하고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작용하는 NMBA를 사용하게 됩니다.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요. NMD요? 그거는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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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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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는 주로 비경구적으로 투입되고 인트라베너스 인젝션을 통해서 투여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취과 전문의나 전문가에 의해서 투여되어야만 합니다. 부작용은 상기도 근육이 이완되거나 하면은 호흡 부전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십이지장 스핑터가 이완되면은 역류를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산소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적인 환기. 네. 네, 그렇고 이런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의 투여량을 결정하거나 근이완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육 이완, 그러니까 신경 근육 간 차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판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자극을 해서 여기서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론적으로 표면에 위치한 말초 운동신경이라면 모두 이렇게 사용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근육 이완의 효과를 살펴볼 때는 주로 자신경, 그러니까 울나 너브를 자극하게 됩니다. 울나 너브를 자극을 하게 되면 엄지모음근, 어덕터 폴리시스 머슬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돼서 이렇게 연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연축이 네. 네, 그래서 연축이 일어나는 것을 아까 전에 박기현 화공님이 발표하신 뭐 트레인 오브 포나 아니면은 테타닉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로머스큘러 블로케이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근육 수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아까 전에 그래프 보셨듯이 이렇게 높이가 일정하게 높게 유지가 되고, 뉴로머스큘러 블로케이드가 이루어진다면 근육 수축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부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울나 너브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메디안이나 포스티리어 티비어 너브나 아니면 페이셜 너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그런 근육 차단을 평가할 때 근육이 차단되는 속도와 그다음에 차단으로부터 회복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전에 울나 너브를 자극할 시에는 엄지모음근의 수축을 살펴보게 되는데, 엄지모음근은 이제 말초에 있는 근육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있어서 혈류 공급을 많이 받는 기도근육 조직이나 가로막에 비해서는 차단 속도나 회복 속도가 느리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근육이완제로 사용을 할 때 기도삭관에 이런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기도삭관 시에는 기도 근육이 이완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엄지모음근을 가지고 근육 차단을 평가하게 된다면 엄지모음근이 이렇게 해서 차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도 근육 조직은 이미 차단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엄지모음근이 회복이 되었을 때는 기도 근육 조직 역시 이미 회복이 된 상태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 속도와 회복 속도가 기도 근육 조직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시험되는 근육 사이에 이런 아까 전에 이렇게 혈류 공급이 좀 더 빨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나머지 뭐 가로막 근육이나 아니면은 복벽극 이런 데서 인트린식 센서티비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 아세틸콜린 리셉터의 밀도 차이나 아니면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활성 차이, 그다음에 근섬유 구성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너베이션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제 뉴로머스큘러 정션의 수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관류량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의 온도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기충격요법에서 외상을 방지할 때 쓰는데, 이제 정신병 치료를 할 때 전기 충격 요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이제 그러니까 신경계에만 발작을 일으키면 되는데, 근육에까지 발작이 일어나면은 환자가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숙시닐콜린이나 아니면 짧게 작용하는 바르비루트산염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기도 근육이 이완이 일어나면 호흡 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내 삭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사 상태가 일어났을 때 환자를 재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턱 근육이 이완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기도를 삽입하는 게 필요하고, 점액이나 침이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예방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치료가 끝난 뒤에도 정상적인 호흡이 재개될 때까지 인공호흡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병 치료할 때 전기충격요법 외에도 전기 사형 시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육 어떤 연축이나 그 다음에 경직 이런 데 사용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육 수축 감소에 지엽적, 말초적으로 작용하는 보톨리늄 독소와 덴트롤린,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에 이렇게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약물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초적으로 작용하는 것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보톨리뇽 톡신인데, 얘는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이라는 현기성 박테리아에서 추출됩니다. 여러 가지 독소의 종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몸 안에서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구성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보톨리뇽 톡신 A의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보시면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이 이황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고, 라이트 체인에는 이렇게 단백분해 효소 활성이 있고, 헤비 체인에는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리셉터 바인딩이랑 그 다음에 엔도좀 내부에서 트랜스로케이션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보톨리뇽 톡신들은 공통적으로 알파 운동신경의 프리시냅틱 프로틴스에 작용을 해서 아세틸콜린의 방출, 정확하게 엑소사이토시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격근의 이완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콜리너직 시냅시스의 활성의 저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보톨리뇽 뉴로톡신은 이렇게 세포막의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이렇게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리셉터는 뭐 단백질이나 지질이 붙어 있는 다당류라고 나와 있었고요. 엔도사이토시스가 이루어져서 세포질 내로 들어오면 이제 엔도좀이 되는데, 엔도좀 내부가 산성이 되면서 아까 전에 헤비 체인에 있던 그런 트랜스로케이션 부위가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펩티데이즈가 작용해서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라이트 체인은 이제 엔도좀에서 세포질로 나오게 됩니다. 세포질로 나온 라이트 체인은 이제 아까 전에 봤듯이 단백질 분해 효소 활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신텍신이나 스냅25, 그 다음에 스네어와 같은 아세틸콜린의 세포 외 방출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톨리뇽 톡신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용 허가를 받을 때는 사시나 눈꺼풀 경련, 그 다음에 이런 반측선 안면 경련증, 이런 근육 경련 치료로 허가를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긴장 이상 같은 치료에도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부과에서 이렇게 다한증 치료나 아니면은 주름 제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국소적으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 주사 부위에서 보톨리뇽 톡신이 확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상기도 근육으로 가거나 하면 호흡기 마비가 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FDA에서 경고를 한 바가 있고요. 이때 주름 제거 시술을 했다고 치면은 몇 주에서 3-4달간 주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의 회복은 널브 스프라우팅이라고 해서 엑손이 이제 새로운 분질을 내서 그러니까 근육과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톨리뇽 톡신에 대한 어떤 면역 저항성은 드물지만 가끔씩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엑손이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보톨리뇽 톡신 때문에 아세틸콜린 방출이 이제 억제되면은 시냅스 활성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서 위축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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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초적 지엽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경련 치료제에는 덴트롤린이 있습니다. 덴트롤린은 아까 전에 학우분이 발표하셨듯이 이제 골격근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요. 아까 전에는 전부 다 뉴런에 작용한 약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덴트롤린은 골격근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골격근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근세포질 세망, 그러니까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 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어서 이제 뭐 트로포닌이나 이런 아이들을 활성화시켜서 마이오신과 액틴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칼슘 이온의 방출을 덴트롤린이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칼슘 이온 채널이 RYR1인데 라이아노딘 리셉터의 줄임말입니다. 라이아노딘 리셉터는 여러 가지 R형이 존재하는데 심장에도 있고 다른 근육에도 존재하지만 특별히 덴트롤린은 골격근에 존재하는 R형인 라이아노딘 리셉터 1을 이제 선택적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소포체에서 칼슘 릴리즈를 막게 됩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덴트롤린은 칼슘 이온이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나오는 것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세포 내 근육 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병변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말리그넌트 하이퍼설미아가 있는데 이거는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해서 항정신성 약물이나 신경미안제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쑥시닐콜린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쑥시닐콜린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근육 세포 내에 칼슘 이온이 지나치게 많이 방출이 되면서 이런 그런 칼슘 이온이 지나치게 많이 방출되면서 근육이 지나치게 많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메타볼릭 애시도시스나 아니면은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니까 그래서 악성 고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덴트롤린은 칼슘 이온의 방출을 사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으로부터 억제를 하게 되니까 말리그넌트 하이퍼솔미아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경련이나 하이퍼릴렉시아 이런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고 간에 축적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용 시에는 간독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기전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발코펜이나 벤조다이아제핀, 티자나이딘, 그 다음에 사이클로벤자프라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진정 효과나 아니면은 통각을 차단하는 이런 하부 뉴런이 아니라 상위 뉴런에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테트라벤나진 같은 경우에는 무도병 치료에도 이용되는데 근육 이완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너지즘과 안타고니즘인데 여기서 그 디폴러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랑 그다음에 컴패러티브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고 그래서 표는 정리를 해놓은 거고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콜리네스터레이즈 억제제가 시너지즘과 안타고니즘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신마취제가 시너지즘과 안타고니즘을 할 수 있고 특정한 그런 항생제들도 마찬가지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콜리네스터레이즈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네오스티그민이나 피리도스티그민이나 에드로포니움이 있는데 먼저 컴패러티브 뉴로머스큘러 블로케이드는 이제 기량작용에 대해서는 기량작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콜리네스터레이즈 억제제는 시냅스에 존재하는 아세틸콜린을 분해를 막고 얘네를 보존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시냅스에서 경쟁적 억제제와 같이 경쟁을 했을 때 아세틸콜린이 수가 좀 더 많이 남아있게 되면은 좀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리고 디폴러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케이드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러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는 근육을 디폴러라이징을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아세틸콜린이 시냅스에서 분해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게 되면은 이런 디폴러라이징 에이전트를 도와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신 마취제 같은 경우에는 컴패러티브 블로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시너지즘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전부 다 포스트 정선월 멤브레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육 세포막이 되겠죠. 근육 세포막에서 활동 전이의 전자를 억제하는데 여기서 컴패러티브 블로킹 에이전트의 활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입 마취제의 보조제로서 컴패러티브 블로킹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이런 근육 이완제의 용량이 이런 전신 마취제에 의해서 오히려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전신 마취제의 종류에 따라서 컴패러티브 블로킹 에이전트를 강화시키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몇몇 항생제들도 기전은 다소 불분명하지만 마찬가지로 뉴로머스큘러 블로킹 에이전트의 효과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정셔널 릴리즈 오브 아세틸콜린을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 칼슘 이온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시냅스에서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시냅틱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근육 세포막의 아세틸콜린에 대한 감수성을 이제 비경쟁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얘기한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아미노글리코시드 항생제의
이런 그 신경근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억제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미노글리코시드 내부 사이에서도 뭐 네오마이신 이런 것은 신경근 이완을 굉장히 잘 시키는 반면에 토브라마이신 이런 애들은 신경근육 이완을 하는 작용이 좀 적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킬레이션 시킨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칼슘과 결합을 합니다. 칼슘과 결합을 함으로써 이제 신경근 차단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폴리믹신 B나 그 다음에 클린다마이신, 린도마이신, 콜리스틴 같은 애들은 마찬가지로 신경에도 작용하고 골격근의 근육세포막에도 작용을 해서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액션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 역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컴패러티브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와 디플러라이징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의 작용을 둘 다 강화합니다. 아까 전에 기전은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전에 칼슘 디펜던트 릴리즈 오브 아세틸콜린을 저하시키고 마찬가지로 골격근에서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채널 블로커를 투약 중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칼슘 채널 블로커가 이미 신경근 이완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를 좀 적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칼슘 채널 블로커가 이제 칼슘 디펜던트 릴리즈 오브 아세틸 트랜스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틸콜린을 방출하는데 칼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환자가 신경근 이완제를 복용을 했는데 자발적인 호흡의 회복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칼슘염을 넣어주었을 때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은 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을 방출할 때 칼슘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